일본 반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본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강경화 씨가 유엔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여성대회에서 한국 측 대변인으로 나가서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유엔 근무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일본으로 보면 아베 박근혜 이 합의를 그대로 준수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어요. 더 이상 시끄러워지길 바라질 않아요. 근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애초 세계 무대에서 출발 자체가 위안부 문제로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거죠. 내가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본 내에서 막 보도를 하는 거니까 아예 그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경화 후보자가 기회가 된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2015년에 그 마지막 합의할 때 불가역적이라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사실 잘못 합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뭘 또 새로 내놔서 양보한다는 거는 자기네 국내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2015년에 이걸 해결을 해버렸으니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해결하지 않은 채 양국의 어떤 그 모든 뭐 경제 영역이나 이 협상 과정에서의 지렛대 같은 노릇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습니다. 합의할 때도 결국엔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할머니 입장을 들으면은 약간 그 약화된 형식의 사과를 받느냐, 아니면은 아예 받지 않고 일본이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살게 만드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것도 할머니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당시 야당이 접근해서 했던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권 잡히면 우리는 화끈하게 뭐 이런 방향을 밀어붙이겠습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게 너무 그것도 얘기하면 상처받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래 세대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여성의 측면에서나 그리고 우리 어떤 윗세대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생각한다면 합의하지 않고 가져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이런 너무 냉정한 얘기인 것 인권 같아요. 문제 가장 큰 그 문제 뭐냐면 시한이 있다는 거. 시한이라는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지금 연로하셨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가시면은 그에 따른 네. 협상력 약화가 또 따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지점에서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이 강경화 후보자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아까 강현재 대변인도 얘기했지만은 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외교 활동할 때 발목 잡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저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 안보팀에서 진짜 외교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지금 회의감이 지금 문재인